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국경절 특수휴가 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외딴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해 세계 시군마을 주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을 연계하는 빅골 남도 투어가 주말인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아파트 18층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광주 전남엔 찬바람만 불고 있어 국경절 특수휴가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경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기 위해 제주 공항으로 몰려온 중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면세점 역시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这次主要来韩国的话，主要来感受一下韩国这个气候，空气比较好。另外一个，我们那边的话，供了韩国这块。 부산 역시 국제 영화제 시작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광주의 백화점이나 주요 관광지에선 국경절 특수효과가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백화점에서도 국내 소비자만 보일 뿐 이른바 유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추가 오프 할인이나 상품 제한 등은 준비했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내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광주와 전남은 아예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겨우 1000여 명이 방문했던 무안공항은 올해는 환영 행사도 접어버렸고 광주시 민선 6기의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거든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예부에서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1만 명. 반가운 변화를 흡수할 준비가 안 된 광주 전남에게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식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무등산 정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권은희 국회의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더불어 군부대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마련 방안, 무등산 정상 생태복원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무등산 정상에는 공군부대가 지난 1966년부터 주둔 중이며 개방 행사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윤석 의원을 비롯해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의 국회의원 10여 명이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의원들은 농어촌과 지방은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특별 선거구 설치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산업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바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전달보다는 6%가 감소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5.7%가 줄었고 특히 대형마트는 10% 이상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12% 이상 늘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 역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지만 육지에서도 외딴 마을에서는 예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소외 지역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소외 지역에 광역 수돗물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음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외딴 마을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주민들 한 분 한 분께는 생명수를 얻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뜻깊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강진, 영암, 장성 등 3개군 13계리 2,10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018년까지 광역 상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돗물 공급에는 물을 일시 모아두는 6개 배수지와 26km의 관로가 필요하고 국비 등 5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물론 최소한 물에 관한 혜택은 다 골고루 받아야 된다. 이런 바탕하에 저희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고. 그러나 전남 도내에서는 아직 31만 4천여 명이 2,300여 개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역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2km 안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 소외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다른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한평, 장성을 연계하는 빅골 남도 투어가 이번 주말부터 운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담양 중록원과 장성 백양사, 국립나주박물관과 화순적벽 등 주요 관광지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가 운행됩니다. 투어는 담양 장성과 나주 한평, 화순 코스 3개로 운영되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 탑승합니다. 부분 개방 한 달을 맞이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지금까지 20만 명이 찾아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지난 4일부터 누적 방문 인원을 집계한 결과 문화정보원에 5만 5천여 명, 문화창조원에 2만 7천여 명이 입장했으며 예술극장에 6만 3천여 명, 어린이 문화원에 6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극장과 어린이 문화원 공연에는 각각 관객 10,000명과 3만 명이 찾아왔으며 좌석 점유율은 80-90% 정도였습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제 결국 폐관했습니다. 이 외형상으로는 구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4만 명가량이 이용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구의회가 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전 중에는 주민들이 이곳 센터에 모여 목공과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정 폐관이 이루어지자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저희 단지의 엄마들도 많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무료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중단되니까 진짜 엄마들이 뭐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 센터는 구의회를 비난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요. 의회 앞에 천막 사무실을 치고 의회가 필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구의회는 사업의 중복성, 의회 승인 없는 예산 변경 등을 문제 삼으며 센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의회와 센터의 갈등이 폐관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일부 구의원과의 거듭된 갈등이 폐관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 청장의 친인척 특혜 논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광산구 나눔문화 공동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고 이로 인해 광산구가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난해부터 광산구와 구의회가 보여온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공익센터가 정치적 표적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발목 잡음으로써 민정유 기존 무언가의 좀 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폐관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이든 극단으로만 치닫는 충돌 속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술집의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는 술집 주인 53살 권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서구 염주동의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 55살 김모 씨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만취 상태에서 술이 깨는 대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이동식 미니주택을 만드는 벤처기업을 만나봅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절감형 컨테이너 하우스는 국내 유일의 조달 우수 제품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파스텔 색조의 붉은 바탕과 군데군데 들어간 검정 색감이 산뜻한 외장을 만들어냅니다. 고급 원목의 내장재들도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수십 번을 옮겨도 뒤틀림이 없는 견고함과 뛰어난 단열 성능에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성까지. 덕분에 정부로부터 굿 디자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정부 기관들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차린 회사. 쓸만한 세컨드 하우스를 원하는 소비시장의 흐름과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에 두루 부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고민했습니다. 잦은 이동에도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널을 잡아주는 특수볼트 체결 방식과 뛰어난 성능의 복합 단열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수십 개 특허 기술은 세계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배경과 경쟁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어차피 창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자들이 모든 부분을 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틸이 갖고 있는 단점들, 열교, 부식 현상들이 단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실패를 모범 답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부분들에 노력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조달 우수 제품이 되는 과정을 맛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창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속과 기초 단열재, 보일러 등 가급적 많은 부품과 완제품을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와의 접목도 구상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선도업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풍부하게 말 생태계를 조성해서 작은 매출들이 일궈져서 더 많은 큰 매출을 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게 지역 기반에 연계돼서 지역 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꿈꾸고 있고요. 레저와 주거용은 물론 임시 사무실과 지자체 행사 전시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하우스 시장. 지역의 중소기업이 독창적인 특허 기술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2015 시니어 의료산업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사흘간 기존 광주국제실버박람회 명칭을 바꾼 시니어 의료산업박람회를 열고 광주 지역의 의료산업과 고령 친화산업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국제 노화 심포지엄과 더불어 3D 프린팅으로 뼈를 제작하는 첨단 기술이 융합된 체험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1주년을 맞아 토크쇼 농업의 미래를 말하다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크쇼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참석해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실천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크쇼는 오는 15일 2015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을 전후해 광주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나주 금성관에서 현존하는 지방관청 중 최대 규모의 연못과 정자터가 발견됐습니다. 나주시는 발굴 조사를 진행해온 동신대 문화박물관이 금성관 동측 부지에서 길이 64m, 너비 20m의 대형 연못을 발견했고 연못 내부에서 정자터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청자와 백자 등의 도자기 조각과 지붕, 처마의 장식물 등 다수의 유물을 출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 오후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삼성의 16차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기아의 올 시즌 정규 일정이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기아가 5위를 차지할 경우 포스트 시즌 일정은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8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5경기를 남겨둔 기아는 오늘부터 두산과 홈에서 2연전을 치른 후 LG, 두산, 삼성과 각각 1경기씩을 더 치러야 합니다. 오늘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서고 두산은 리포트 선수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어제 SK가 두산에 패하면서 기아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5강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FC는 오는 일요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는 리그 2위 수원 삼성으로 광주는 지난 6월 수원전 첫 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3연패를 당하며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광주는 수원전 승리로 부진을 끊어내고 이후 스플릿 시즌 5경기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춘천만 국가정원의 아파트 18층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만 생태 보전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순천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계획이 공식화된 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원 인근에 전망대를 지은 뒤 이를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높이 53m, 아파트 18층 규모의 인위적인 대형 건축물은 순천만 정원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주변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주를 뽑지 않았습니까? 철새에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지금 53m 탑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법 뻔합니다, 사실은. 반면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정원 박람회장 조성 계획에 이미 전망대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국가정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등이 우려되지만 시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30년 운영권 줄 것을 안 주게끔 했던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 금고에 선정되는 거 아니냐.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소형 경전철을 두고도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허성광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어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인사청문위원들이 허 내정자에 대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도의회 의견 역시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광주전남연구원 대주주인 전남도지사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작품 파손으로 독일 갤러리에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0년 비엔날레 행사에서 미국 설치미술가의 작품을 철거 과정에서 파손해 미아의 베르너 갤러리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7월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마련한 빛 특별전시회가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빛의 해를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이 빛의 과학적 원리와 특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 특별전시전은 상상의 빛과 빛 테라피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인남과 정운학 등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불안한 재무 구조와 좀처럼 늘지 않는 물동량 등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요.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방만 경영과 항만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6,060억 원, 한 해 이자 비용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항만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선원표 사장에게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1,000만 원에 달했고 전체 직원의 성과급 총액도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 사회공헌 사업 지출액은 한 해 1,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취 오줌 정도 수준의 이런 비용 지출하고 성과급은
10억 대가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전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항구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수 국가산단이 있어 화학물질의 운반이 많지만 정작 어떤 업체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여전 석유학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은 다 그렇게 그냥.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광양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채선율 개선 방법과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 등을 다뤘지만 대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